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가야죠. 황 작가님하고 저하고 내기를 했었는데 85%로 내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85.40이 됐네요. 네. 이건 뭐 누가 이겼다고 누가 졌다고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뭐 그런- 콩국수는 냉정한 거니까 네. 0.40 때문에 제가 콩국수를 사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85.18, 권리당원에서 88.14, 대의원에서 74.89. 이게 대의원의 비율을 14%로 팍 줄여놓은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것만 아니고 원래대로 했으면 85가 안 됐을 건데 제가 민주당 당헌 당규가 변경된 걸 제가 몰랐네요. 아무튼 저는 이재명 후보가 90 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 자체적으로 좀 조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만약에 90이 넘을 경우에 쏟아질 비난?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동료를 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분산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의원 투표 보면은 김두관이 21.15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대의원들도 결국은 현역 정치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5분의 1 정도가 김두관에게 갔다? 그리고 이재명이 75가 안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일부러 조금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을 거다. 네. 그러니까 김두관에게 표를 줘야 한다. 그야말로 그래야 이게 집단지성인데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아마도 85 언저리에서 득표하는 걸로 예. 90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오히려 저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었는데 결국 제가 당했습니다. 85.40이라니. 차라리 86을 하지. 집단 지성은 없고요. 집단 레밍주의성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이 11.70 최종 집계에서 11.70으로 6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5등이 된 건 이현주 의원이 12.30으로 5위가 된 거고 뭐 나머지 1, 2, 3, 4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전대가 별로 국민의 관심을 잘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저 기억에 남는 건 네 가지네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그 이재명 유튜브에서 내 선거 도와주느라고 당신이 부당하게 손해 보고 있다 이 말함으로써 김민석을 띄워준 거 하나. 그 다음에 7월 며칠이었죠? 7월 2일인가요? 김병주 의원 7월 2일 날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이게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입장이 다른 의원들을 이렇게 저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망발을 해서 아마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근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양반은 최고위원이 됐어요. 김병주. 그 다음에 전현희 의원. 8월 14일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 도중에 검사탄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김건희 윤석열이 그 국민권익위 간부를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진짜 망언 중에 망언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참 끔찍한 발언들인데 이 발언으로 이분들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8월 12일 날 국회 소통관, 거기도 이제 소통관 기자들이 있는 정식 거기는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백브리핑하는 장소에서 민주당 암덩어리인 이재명 파리 세력을 뿌리뽑겠다. 명파리 세력을 뿌리뽑겠다. 이 말을 했다가 너무 빨리 한 거죠. 제가 그때도 빨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낙선을 합니다. 한국 정치 스펙터클한데 막말의 결과가 이렇게 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황 작가님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하나씩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못한 것. 예. 그것은 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안 해줬다. 네, 아무도 안 해줬다. 그러니까 170명 혹은 뭐 세력으로 보면은 190명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누구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기자회견장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런 서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저는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원고에 없던 내용을 국힘의원들이 소리를 지르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대꾸하는 말,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뭘 상징하냐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냥 즉흥적으로 여과 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지만 전현희 의원의 지난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8월 12일 날 국회 법사위 청문회장에서 발언은 저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입각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은 아마 그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 밖으로 밀렸는데 이걸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센 발언해야 된다.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을 일부러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모범이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야, 저렇게 센 발언해야 내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를 냈을 거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전현희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지금 명파리를 하면 인기가 많아진다는 걸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한준호가 그렇게 명파리 발언들 많이 했지만 전현희 의원처럼 이렇게 센 발언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은 관심이 집중돼 있던 그런 법사위 상임위에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본인에게 득표하는 데는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 김어준이 이런 경우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이게 뭐 득표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본심은 원래 마음속에 가진 의도는 이걸 통해서 내가 최고위에 입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훨씬 더 나쁜 발언이죠. 이건 기획된, 의도된 아주 나쁜 발언. 그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은 정봉주 전당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관심은 정봉주. 그러니까 정봉주를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이라는 지금 환경, 토양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전 증명됐다고 생각해요. 생존할 수 없다. 그걸 달려라 정봉주가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필 정봉주 의원이. 예. 민주당 전당대회 이것도 집단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집단지성의 발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경민 의원님 발언을 제가 인용할까요?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집단 린치다. 집단 린치. 네. 저는 린치는 이제 사형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공권력 대신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집단 망발 혹은 집단 광기. 집단 광기, 집단 망발인 것 같고 이게 한국에서의 정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막말과 폭언의 전성시대가 완전히 개막을 했다. 앞으로 최고위원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더 심한 말 잔치들을 서로 자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뭐 여야 영수회담 거기서도 회담 내용 자체보다도 어떻게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쪽으로 아마 더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가 정치다운 정치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자기 편 지지층을 단속하기 위한 막말 정치, 폭언 정치 이런 정치로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집단 광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집단 광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홍위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홍위병들을 그러니까 명파리를 정봉주 의원 말대로 명파리는 달리 얘기하면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들. 그렇죠. 저는 그와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반성을 하거든요. 그때 그 집단의 광기가 그리고 그 집단의 그 린치 사형을 가했던 게 얼마나 우리가 나쁜 짓이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하거든요. 과연 민주당의 지금의 역사에서 이런 반성의 기회가 있을까? 저는 없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의 정치 1, 2년을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예.